다들 뭐 제 OM 제 사업 설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OM을 할 때마다 저도 좀 부담은 돼요. 좀 새롭게 그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제 아메 스토리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제가 아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유를 향해서. 자유. 여러분 자유롭게 안 살고 싶으세요? 그죠? 제가 지금 아메 사업을 한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 지금도 아메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이유가 뭐냐면 아메는 저한테는 뭐다? 자유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저도 이제 나이가 원래 이제 54살이 됐거든요. 이제 곧 60이 다가오고 있는데 60 이후의 삶은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다. 저희 박철웅 홍객 스폰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도 아메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오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사진은 뭐 제가 사업 설명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딱 20년, 벌써 20년 됐네요. 여기 2002년도 10월 6일 저희 첫애가 태어날 때 사진이니까 제가 전문의 생활도 올려 딱 20년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페이닥치 1년 차였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난 날이었고 그때 저한테 아이를 안겨준 저희 와이프 전직 간호사 저희는 이렇게 의료인을 만나서 2000년도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지가 벌써 22년 정도 됐네요. 시간 참 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 애가 태어났고 참고로 우리 첫째가 요번에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대학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 합격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지금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마 1년 후 내년에 아마 다시 입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고 이렇게 저희는 다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 스토리상에서 제가 항상 처음에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성주 용암이라는 촌에서 태어났었는데 지금 우리 박인호 리더님 웃고 있지만은 저분도 경상도 촌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치 않았던 이 가난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13살 때 가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비를 못 낼 정도로 가난했으니까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저를 불렀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너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의사가 되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뭐라 그러나 확실한 어떤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13살 때부터 해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애가 태어나는 그 제가 나이 이제 32살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까지 앞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참 그 삶이 좀 저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참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또 저희 어머님께서 또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고 저는 또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최하의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뭐냐면 전문이라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10년, 10몇 년의 과정을 정말 목표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는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랬었잖아요. 이 꿈이란 놈이 저를 뛰게 한다. 그래서 저는 제 닉네임도 드림워커거든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 꿈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때 열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또 의대 들어가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도 과외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그 대학교 전문의 되기 전까지 제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항상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꿈이란 놈은 저를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2세 되는 2월 달에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제가 뭐 됐냐면 전문의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그 억대 연봉자. 그죠? 나는 이제 뭐예요? 부자다.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태어나기 딱 8개월 전에 제 마음이었어요. 아, 나는 이제 부자야. 난 끝이야, 이제. 난 더 이상 안 가난해.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고, 곧 태어날 애도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요 사진이 아까 처음에 보셨죠? 2002년 10월 6일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안고 제 삶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야 될 그 순간에 저는요, 이 애를 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애를 어떻게 키우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저를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나처럼 자라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은 전문의 되기 직전까지요, 저는 의사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된다, 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원했던 의사가 되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억대 연봉자가 되었고, 나는 이제 우리 애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몇 개월 사이에 제가 이 애를 안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처럼 자라면 안 되는데, 나처럼 자라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그 애가 태어나기 전에 딱 3개월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거든요. 이 책을 들고 8월 달에 책을 읽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데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의사를 선택했고 전문의를 선택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억대 연봉자가 되었는데 이 책 어느 한 곳에도 의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가 그 애를 안고 있는 그 순간에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내 미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내가 목표를 하고 있던 그 전문의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너무 객관적으로 저의 어떤 현실 점검을 해줬던 거예요. 아, 나는 100만 원 수입을 받기 위해서, 100만 원을 1000만 원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구나. 근데 제가 정말로 원하는 부자. 결국은 이제 그때는 부자라는 게 뭐였냐면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게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 걱정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돈 걱정에서 벗어나면 우리 애가 돈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애도 너처럼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로 뭐라 했죠? 자유로 그랬죠. 응. 부자는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 자유, 시간 자유, 그죠? 이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한순간도 자유로움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괴리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전문의가 되는 그 해에 만약에요. 제가 하루에 뭐 10시간을 일을 하든 어쨌든 만약에 억대 연봉이 죽을 때까지 많이 보장이 된다면 저는 또 자유를 포기하고 미쳐가지고 돈을 위해 살았을 것 같아요. 왜? 그게 부자의 삶이라고 저는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의사 친구들 중에 이래 사는 친구들 많습니다. 왜? 그 열심히 하는 만큼 돈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시간을 저당과 잡혀가면서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처음 들어갔던 의사 삶 자체가 그런 식으로 쫙 흘러갔다면 저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한 50대면 또 후회했겠죠. 그죠? 왜?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제가 3개월 후에 제가 우리 애를 안고 있는 그 3개월 후에 병원에서 제가 잘리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위기가 천만다행으로 제가 전문의 생활하는 사회생활 시작하는 첫 해에 왔기 때문에 저한테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것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요, 결국은 이 자산소득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는 소득은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의 특징은요, 어떠냐면 일을 하면은 소득이 나온다. 우리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일을 안 하면 소득이 안 나온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일을 못할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전문의 1년차 때 1년도 안 돼서 병원에 잘릴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뭐 제 스토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잘릴 뻔한 그곳에서 13년 근무를 하기는 해요. 어떻게 해?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울며,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자존심 잃어가면서 우울증 빠져가면서 그래 살아가지고 제가 13년 근무를 합니다. 왜? 뭐 때문에요? 자유를 저당 잡혀가면서 우리 새끼 때문에 앓고 있는 그 애 때문에 제 자신을 버려야 됐을 거예요. 우리 와이프 때문에 제 자존심 버려야 됐을 거예요. 우리 불쌍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자식 식구들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일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는 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자유를 좀 못했어요. 어느 한순간도 저는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를 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가 결국은 뭐냐면 13년 만에 노예 대장이 되기는 됐어요. 근데 저는 뭐를 원했어요? 부자, 즉 귀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 귀족들이 가진 소득은 뭐냐면요, 자산소득, 인세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자산에서부터 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준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간적, 재정적인 자유를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전문에 대한 그때요,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가 주어진다면 제가 뭘 할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간적, 재정적 자유가 주어지는 이런 소득이 있다면 뭘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지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걸 딱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특별한 능력과 돈이 필요한 사실을 그제서 알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안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제가 200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한 3, 4년 정도를요. 끊임없이 자산을 만들고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때 이미 의사, 제가 하고 있는 의사로는요. 절대로 부자의 시스템이 아니다. 물론 의사 중에서도 부자의 시스템을 가진 의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들이 있어요. 그 걔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부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가난한, 그죠? 농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됐지만은 저는 부자의 시스템을 가진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 결혼할 때는 영세민 아니었구나. 결혼하기 그때 저는요, 7평짜리 영세민 아파트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뭘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부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1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받는 그거는요. 그냥 1000만 원 월급을 좀 더 많이 받는 시간당 단가가 높은 노예일 뿐이었다. 저는 제 소득이 임시소득이었고요. 노동소득이었고요. 노예소득이었다. 이걸 뼈저리기 천만다행으로 그 2002년도 첫 해에 느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힘은 들었어요, 사실. 힘은 들었지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그게 그 목표가 제 위치가 아니,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마음으로 완전히 이게 파도 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냐면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힘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뭐냐면 자산이라는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 자산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찾아다녔다는. 그리고 3년도 결국은 노예 대상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저는 자산을 갖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요. 주말마다 이걸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론 내려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2007년도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노예 대장으로 살지 뭐. 내 친구들 다 노예 대장으로 다 사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천만다행으로 2008년도 이제 4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이 와빠라는 맥주집에서 우리 스폰서님한테서 아메이가 저한테 오죠. 저는 그날 처음 제가 아메이를 들었을 때는 저는 아메이가 피라미드라고 생각했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냥 피라미드 나쁜 거 이런 걸 내가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결국은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메이가 결국 뭘 만드는 일이었다.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제가 그 2002년도부터 2008년이 되는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 자산을 만드는 일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면서 아메이가 뭐지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뭐냐면 그 시간 동안 자산에 완전히 마음이 꽂혀 있었잖아요. 자산이 되는 어떤 일을 찾고자 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제가 한 5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 모든 거를 막 희생하면서 이렇게는 안 살고 싶었어요. 내 새끼,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죠? 그래서 나한테도 어떤 보상을 해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폰서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 아메 사업이라는 거는요, 평생을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의사잖아요. 의사 일을 하면서 한 1년, 2년 정도 하면 매달 한 2,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만들어지고, 한 5년 정도 하면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연금처럼 매달 나오고 증가하고 평생 나오고 또 상속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메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찾아다녔던 많은 일들이 전부 다 뭐가 필요했냐면요. 투자를 했을 때 자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 돈을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 몇십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저는 그런 투자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해봐야지. 뭐. 한번 해봐야지. 내가 찾던 일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이게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저한테 만약에 아메리를 떠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일이라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와빠에서 맥주를 사업 설명 1시간 정도 듣고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껴안고 고다이몬드를 외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 마음속에 그죠? 이 눌려져 있던 이 자유에 된 어떤 이 희망에 대한 어떤 꿈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나 이러면 살고 싶어. 나 지금처럼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뭔가 쫓기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안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부끄러워서 그걸 표현을 못하고 살았지만 제가 아메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걸 계속 표현하고 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문의가 되고 나가지고 제가 매일 그 출근을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그 빌딩들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했어요. 저렇게 많은 건물들과 저렇게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빌딩이 없을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문의 되기 전까지는요, 전문의만 되면 저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전문의가 되고 그런 걸 겪고 나니까요. 나 저런 건물에서 매달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세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딱 듣고 나니까요.
평범한 나한테 잠자는 동안에도 따박따박 놓을 수 있는 어떤 만약에 그 기회가 혹시 아메이가 아닐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처음에 듣는 순간 피라미드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메이를 전했더니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나쁜 거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혹시라도 이게 내 인생을 바꾼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이곳이 아니라 그죠? 아무도 안 가지만 이 길로 나랑 가버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암이 한다는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전문이니까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암이 더 잘 될 것이다. 아니에요. 더 외로워요.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안 알아들어요. 대부분 다 제 친구들이 보면 지금도 안 알아들어요. 지금도 안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롭지만 지금의 나의 선택이 내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아미를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바로 아미는 저한테 뭐다? 자유로 갈 수 있는 저한테는 유일한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에 대한 부분은 뭐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암의 사업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한 300원 정도의 아주 좋은 어떤 그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한 700원 정도 주면은 그죠? 이 좋은 물건을 우리가 대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광고하고 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던 그 유통 광고를 우리가 대신 함으로써 우리가 뭘 만들어요? 이런 아메 제품을 좋아서 쓰는 회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보고 이 물건들을 쓰는 이런 회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뭘 구성하라? 자산을 만들어 보라라고 우리가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왜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죠? 오해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메 사업은요. 나의 플랫폼 속에 나의 친구는 잘 안 들어옵니다. 적이에요. 친구도 적이고 가족도 적이고요. 이웃도 적이고요. 그렇지만 이 나의 플랫폼 속에는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이런 회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회사가 주는 이 제품들을 공유해 줌으로써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미는 뭐냐면요. 나의 제품을 쓰는 경험과 지식, 그죠? 이런 걸 공유해서 회원이라는 자산을 새로운 무형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메는요, 뭐냐면 생필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예요. 그리고 역사는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62년, 3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에 가면 있는 아메이 본사입니다. 크기는 1마일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나가 있는 초일류 기업이 아메이의 본질이죠. 사실은 아메이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메이가 나의 자산을 평생 내가 죽고 나도 내 자식 때까지도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뭐가 된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아메 사업 초창기에 저희 와이프가 그 2009년도에 미국에 타포렐리 가가지고 그거 찍어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특허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에서 이런 특허가 지금 아시다시피 1000여 개 이상이 출원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메의 신용도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탑, 그죠? 5A1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0년 이상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 상공에서 회장, 의장 자리를 아메 회장님들이 역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아메 제품을 내가 다른 브랜드 체인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메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는 발걸음을
아메이 제품으로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그 자체, 즉 소비를 통해서 그죠?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2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바꿔 쓰기를 하게 되면 이 보너스표에 보면 그래서 먼저 회원 가입하는 거죠. 가입하면 가입비는 무료고 30% DC가 되고 그 다음에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캐시백이 되고 여행 기회가 되는 이런 걸 통해서 아메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 다 아마 처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걸로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첫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써서 3% 보너스 한 6천 원 곱하기 1.6 그죠? PV, BV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한테 아메이 제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3명이 6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뜨기 때문에 6%의 보너스 해가지고 36,000원이 되고 아버지와 친구 빼주면은 24,000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 사업을 저는 사람 스폰서를 했을 때 스폰서도 한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하면 스폰서는 80만 원 매출이 되고 뭐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이거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12,000원 나는 24,000원 아버지와 친구는 6,000원이라는 보너스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즉 스폰서는 먼저 했지만은 회원도 많지만은 보너스는 12,000원이고 나는 24,000원. 즉 뭐예요? 아메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사실이죠. 수입이 역전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인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결국 나의 어떤 소득으로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 사진 제 6% 사진입니다. 어리부리할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 3사람 정도한테 이야기해서 한 3%를 가지게 되고 내가 9% 120만 정도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그래가지고요. 대략 월 보너스 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브론즈 키트라는 걸 받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3%가 6% 이상이 되면서 내가 400만 점인 115% 이상을 갖게 되면 브론즈 빌더가 되고 브론즈 빌더가 되면 대략 보너스가 한 7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죠? 보통 요 정도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3, 4개월. 저도 한 4개월 만에 15%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7개월 정도 하면 브론즈 빌더 통장에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괜찮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3사람의 파트너가 브론즈 빌드 한 15% 정도가 되고 내가 1100만 이상이 되면은 퍼포먼스 플러스가 되고 그죠? 퍼포먼스 플러스가 되면 매달 한 250만에서 300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하면은 연말 플러스까지 하면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대략 연 보너스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PT 정도였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산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SP 1000만 매출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이 1000만 매출을 도전한 7개월 만에 SP를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제가 SP 1000만 됐을 때 통장에 15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150만 원. 근데 제가 4개월 만에 15%를 가고요. 그 1000만 원을 가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아메 시작할 때 그때 제 연봉이 사실은 한 2억은 됐거든요. 저 노예 대장이었다니까요. 기종은 아니었죠. 노예 대장이었어요. 매달 한 2천만 원 받는데 SP에 가지고 150만 원 들어온 돈이 저한테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15% 되는 400만 되고 통장에 70만 원 들어오고요. 그 SP가 되고 140만 원, 150만 원 드는 그 150만 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제가 스폰서님한테 매일 울었거든요. 울었더니만 우리 홍기석 리더님께서 제 15%대 대전에서 Y아미를 제가 씌워주셨어요. 15% Y아미 그때는 랠리에서 잘 안 씌우잖아요. 안 씌우 그때는 보통 우리 PT들
PT들이 와이아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막 힘들어 하니까 스폰서님이 야, 너 와가지고 내질러라, 막 울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아미 그때 한 30분 했던 거거든요. 마치 성공 스토리 하듯이. 막 그래서 그 많은 곳에 얼굴 벌게 져가지고요. SP가 가고 싶다는 제 와이아미를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SP, 그 SP 갈 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많이 나요. 지금 아마 지금 SP 도전하시는 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SP 되면 대략 지금 한 20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SP를 3번 하면 GP가 되고요. 비슷하게 되고. 그리고 이 SP를 1년에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넘이 되는 거잖아요. 네. 1000만 네트워크를 움직이고 있는 PT. 저도 PT 돼가지고 그때 PT 보너스 2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100만 원 했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PT가 되면 연보너스 정도 해가지고 한 4천 이상이 됐잖아요. 네. 지금은 축가 보너스 250만 받게 되고, 그래서 정식 사업자의 모습으로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PT. 이 사진은 제가 GP 때 모습이에요. GP 때. 그러니까 제가 15%대 대전 랠리에서, 그때 대전이었으니까 대전 랠리에서 원데이 세미나에서 제가 15%대 와이아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SP가 되고 GP가 됐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다시 저한테 또 와이아미를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초청 강사로 아시죠? 김정환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GP. 그리고 이제 1,500명 이상 되면 퍼포먼스 엘리트가 되고요. 이러면은 보너스 한 7,000 이상 되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PT 됐잖아요. 이때 PT가 되고 내 파트너 2사람이 뭐가 되면 PT가 되면 나를 뭐라 그래요? 사파이어가 되고, 저도 사파이어 될 때 연봉이 한 6,5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파이어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레그의 PT가 되는, 지금도 아마 에메랄드 도전하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에메랄드 되면은 연보라 지금은 한 7, 8천 되잖아요. 에메랄드는 가난과 이별한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에메랄드로 도전할 때 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거죠. 에메랄드는 둘째를 가지시는 편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렇게 3사람의 PT를 만들었지만 늦게 시간 B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렇게 6명의 PT를 만들면 뭐라 그러죠?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은 한 1억 5천 이상 되죠. 성공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메 사업은 끝도 한도 없는 거죠.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우리 스폰서님처럼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도전하시고 성취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에메랄드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가 2013년도 제가 7월 1일부 에메랄드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와이프가 애를 낳았거든요. 지금 이때가 9개월 되죠, 9개월째. 네. 그래서 에메랄드 성취하고 둘째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둘째 태어나가지고 생후 50일째 에메랄드 포럼 제주도 가게 되고, 생후 100일째, 아마 한국 하면 생후 100일째 되는 애가 여행 가는 기록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마. 100일 되는 애를 데리고 제가 코타키나발루 여행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에메랄드 저한테는 뭐냐면 이 둘째를 가지게 되는, 김도원을 갖게 했던 그런 핑이 저한테는 에메랄드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받게 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서 하와이 가가지고 골프 치는 모습, 제가 정말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고 한 그 꿈을 하나하나 이제 이뤄가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도 이제 제가 배운 교육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지긋지긋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그 베이닥트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환자를 적게 봐도 50명, 50에서 한 70명까지 봤거든요. 네. 그럼 오전에 한 40명의 환자를 보면은 입에 단내 납니다, 단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막 뱉어내는 그렇게 주의를 받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베이닥 청산하면서 이렇게 개원을 해가지고
좀 이게 좀 시간이 있는 그런 의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자유. 저는 자유란 단어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너 어떻게 살고 싶어? 저한테 많이 묻는다면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 생각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문의가 되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자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자가 뭐야 생각했을 때 돈 많이 버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잖아. 돈 많이 버는 사람. 수익만 많으면 되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문의 생활을 20년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절대로 나는 자유롭지 않구나. 근로소득, 노동소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은 자유는 뭐냐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자유, 돈에서부터의 자유. 그 자유가 많이 주어진다면 너 정말 뭐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걸 생각할 마음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 책임감에 의해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 저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책임감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 살고 싶으세요?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을 줄 알아요.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정말 이러고 싶었어요. 돈 안 벌어도 되는 자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뛰잖아요. 제가 꿈을 꿉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니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너한테 이제 유산 하나 줄게.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에서 매달면 1,000만 원 나와. 그걸 가지고 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꿈을 꿨어요. 아침에 떡 일어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꿈만 꾸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빌닥터가 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요. 안 행복하더라고요. 진정한 자유는요. 내 스스로한테 네가 뭘 하고 싶은지 가치 있는 일을 그러니까 뭐 하는 일 중에서 가치 있는 일 네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진정 네가 하고 싶은 그 일만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요즘은 이 생각을 해요. 빈둥거리지 않을 자유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싶죠? 근데요 일주일만 빈둥거려 보세요. 못 견뎌요.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평생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남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단어 속에요. 여러 가지 뜻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 답을 확실히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를 만들어서 그 자유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꿈을 이룬다면 꿈 너머의 꿈을 하면서 제 남은 삶을 저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메를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저의 모습은요. 아메 하면서도 저는 오기였고 미침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지금 피를 도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기와 미침과 그죠? 그런 간절함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그 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오기와 미침만 가지고 막 달려만 갔더니만요.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그죠? 이것만 가지고 그걸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철 스폰서님이 매일 하시는 그죠? 그런 말씀 속에서 결국 진정한 어떤 용서, 희생, 그 다음에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와 소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삶 속에서는요 이런 오기와 미침이라는 어떤 간절함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용서와 희생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삶을 또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의 삶을 이때까지는 정말로 뭔가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더 행복해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즐겁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신나는 아메이, 그런 아메이를 저는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랜드 이글 우리 팀들이 모두 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을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요, 그 목표를 이루시고 나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요, 행복하시고 그다음에 즐거우시고요. 그다음 이왕이면 신나는 그런 남의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그랜드 이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